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 현존하는 최고의 AI 마케팅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상상해 보시죠. 캠페인 버튼을 누르자마자 트래픽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전면 중단 통보를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만 절대 과장이 아니죠. 오늘날 핀테크 마케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칠 주제는 바로 AI 시대의 핀테크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마케팅 부록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샅샅이 분해해서 약간 여러분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 심층 강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마케팅 툴킷, 규제, 그리고 성공 사례라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AI 건축 도구가 있어도 건축법을 모르면 철거당하게 되고요. 또 남들이 지은 멋진 집의 설계도를 보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과 같죠. 방금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무서운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이유도 이 맥락일까요? 그 기술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작정 화려한 최신 도구부터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채널, 데이터, 콘텐츠, 자동화, 분석을 모두 통합해야 하는 마케팅 환경에서 목적 없이 도구만 늘리는 건 심각한 비용 낭비입니다. 부서 간의 데이터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사일로 현상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목적에 맞춰서 핵심 솔루션을 핀셋처럼 선별해내는 최적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죠. 그래야만 데이터 단절을 막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구의 뼈대부터 확실히 잡아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무작정 툴을 도입하기 전에 핀테크 마케팅 솔루션을 구성하는 기본 프레임워크인 4가지 축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케팅 솔루션을 지탱하는 4가지 축을 순서대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CRM,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세일즈포스나 허브스팟 같은 도구들이 여기에 속하죠. 주로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이겠군요. 철저하게 고객의 이력, 상담 내역,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와의 매끄러운 데이터 연동이 생명인 지점이죠.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두 번째 축은 CDP, 고객 데이터 통합 플랫폼입니다. 흩어져 있는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옴닉 채널 고객 프로필을 만들고 정교한 세그먼트를 생성합니다. 세그먼트나 트레저 데이터 같은 툴이 대표적이죠. 여러 곳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군요. 세 번째 축은 마케팅 자동화라고 들었습니다. 브레이즈 같은 도구를 써서 고객의 여정에 따라 이메일, 푸시 알림, 앱 내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캠페인을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축은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이죠.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도구들이 여기 포함되겠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구글 애널리틱스 4나 앰플리튜드를 통해 퍼널 통과율, 전환율, 리텐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예측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4가지 축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가만히 듣고 있으니 약간 아주 잘 돌아가는 식당 운영의 원리가 떠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두 번째 축인 CDP는 수많은 단골 손님의 미세한 입맛과 알레르기 유무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는 총괄 주방장입니다.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계속 들어보죠. 첫 번째 축인 CRM은 그 주방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하는 매니저이고요. 세 번째 축인 마케팅 자동화는 손님이 가장 배고플 시간이나 비가 와서 파전이 생각날 타이밍을 귀신같이 계산해서 스마트폰으로 할인 쿠폰을 띄워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4번째 축인 데이터 분석은 손님이 떠난 후 주방으로 돌아온 빈 그릇의 상태를 꼼꼼히 분석해서 다음 메뉴 개발에 반영하는 과정과 같겠군요.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각각의 역할 분담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이 4가지 축 위에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인 AI가 어떻게 결합되는 건가요? 여기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시너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AI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챗 GPT나 캔바 AI 같은 생성형 AI는 카피, 디자인, 영상 등 마케팅 자산을 극도로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죠. 컨텐츠 제작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무기군요. 반면에 데이터 로봇이나 구글 버텍스 같은 예측형 AI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특정 고객군의 이탈 확률, 전환율,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 즉 LTV율 미리 계산해내거든요. 미래의 고객 행동을 예측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고객은 3일 뒤에 앱을 삭제할 확률이 85%다 라는 식의 예측을 내놓는 겁니다. 마케터는 이 예측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바탕으로 예산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죠. 잠깐만요. 생성형 AI가 컨텐츠를 무한대로 만들어주고 예측형 AI가 이탈할 고객까지 미리 알려준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 화려한 AI 툴들을 우리 회사에 모조리 깔아두는 게 이득 아닌가요? 도구가 많을수록 전투력이 배가 될 것이라는 착각, 정말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많이 쓸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도구가 아무리 많아도 조직 적합성과 데이터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측형 AI를 도입해도 내부에 입력할 데이터가 엉망이거나 파편화되어 있다면 AI가 내놓는 예측 결과 역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죠. 조직 내의 데이터 표준화와 태깅 설계가 완벽하게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강한 경고로 들립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많은 툴을 무작정 연동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 솔루션 한두 개만 먼저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프로세스와 완전히 동기화시킨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예측 AI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왜 모든 핀테크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살짝 언급하신 규제라는 덫 때문입니다. 핀테크 마케팅에서 금융광고 규제가 왜 그토록 치명적인 장벽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른 산업군의 마케터들이 핀테크 업계로 넘어왔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죠. 광고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이코머스 마케팅과는 접근법부터가 완전히 다른 모양이네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이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가 엄격히 통제됩니다. 카피라이팅 과정에서 확정, 보장, 무조건과 같은 단어는 사실상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금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로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도 있다니 생각보다 훨씬 빡빡하군요. 심지어 고객이 직접 남긴 생생한 후기나 리뷰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조차도 내부적으로 팩트체크와 법률 검토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 심지어는 서비스 자체의 강제 중단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죠. 글로벌 진출을 고려한다면 그 허들은 훨씬 더 높아지겠군요. 약간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를 테니까요. 유럽연합의 GDPR,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청, 미국의 소비자 금융보호국 등 현지 심의기관의 사전 협의와 로컬 법률 자문 없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각 국가마다 규제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하죠.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요. 아까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카피 문구나 마케팅 자산 제작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강력한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렇다면 규제에 걸릴 만한 위험한 문구들, 예를 들어서 무조건 10% 수익 보장 같은 텍스트도 AI가 똑똑하게 필터링하도록 프롬프트를 짜면 되는 거 아닌가요? AI의 자체적인 검열 기능을 믿고 맡기면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AI를 맹신할 때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사고가 바로 거기서 터집니다. AI 도구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 오히려 비의도적인 규제 위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거든요.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진다고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클릭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문구를 조합해내도록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I는 금융당국이 엄격히 금지하는 확정적 표현을 아주 그럴듯하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결과물에 섞어 넣게 되죠. 금융상품에 있어서는 그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곧 치명적인 독이 되는 셈이군요. 챗봇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단순한 상품 안내를 요구했을 뿐인데 AI가 문맥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특정 펀드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오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AI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죠. 최적화된 결과물만 도출할 뿐입니다.
결국 AI가 생성한 모든 결과물은 반드시 인간 담당자의 엄격한 법률적, 윤리적 검수를 거쳐야만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이 강하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계의 효율성 뒤에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도구의 원리를 확실히 이해했고 규제라는 지렛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는지 실제 시장을 장악한 선도 기업들의 궤적을 뜯어볼 차례군요. 토스, 카카오페이, 와이즈,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의 사례가 좋은 교본이 될 겁니다. 이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높은 벽들을 넘었을까요? 이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핀테크 기업이 어떻게 시장에 침투하고 생태계를 지배하는지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스를 살펴보죠. 토스는 초기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광고에 막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쏟아부었고 파격적인 송금 지원금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언론 PR과 깊이 있는 금융 콘텐츠를 발행하며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했죠. 퍼포먼스에서 신뢰 구축으로 넘어갔군요. 지금의 토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은 앱 내에 모든 금융 상품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AI 기반의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안착시켰습니다.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필요한 대출 상품을 제안하는 식으로 고객 획득 비용은 대폭 낮추고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 전환을 이뤄냈죠. 카카오페이의 전략은 토스와는 또 다른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초기 동력은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 앱 내부의 배너와 알림을 통한 압도적인 유입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감성적인 브랜딩으로 영역을 넓혔죠.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는 행보가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에는 ESG 활동과 금융교육 캠페인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에 고객을 완전히 묶어두는 락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유료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유입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궤도에 오른 것이죠. 국내 사례도 흥미롭지만 글로벌 유니콘들의 전략이 더 궁금해집니다. 영국의 와이즈나 미국의 로빈후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와이즈의 핵심 무기는 극단적인 투명성과 그 뒤를 바치는 정교한 AI 예측 모델의 결합입니다. 와이즈는 실시간 환율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숨겨진 은행 수수료를 투명하게 보여주죠. 기존 전통은행의 불투명성에 지친 고객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냈겠군요. 더 놀라운 것은 뒷단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YG의 AI는 전 세계 다양한 통화 루트의 환율 변동과 유동성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죠. 언제 어디로 돈이 얼마나 몰릴지 미리 알고 있다는 거네요. 예측을 통해 자체적인 수수료 구조를 최적화합니다. 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덕분에 고객이 구글에서 환율을 검색하다가 YG를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실제 송금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전환율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압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로빈후드는 어떤가요? 로빈후드의 전략은 철저하게 인간의 심리와 커뮤니티 확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로빈후드는 SNS의 민문화와 직관적인 UI를 결합하여 주식 투자를 마치 게임처럼 느끼게 만들었죠. Z세대 투자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금융 앱들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던 거군요. 로빈후드의 AI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수익률이 좋은 주식을 띄워주는 방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고객이 흥미를 느낄 만한 토론, 뉴스피드, 특정 테마의 주식들을 끊임없이 개인화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고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앱을 열어보게 만드는 중독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죠. 지금 분석해주신 네 기업의 메커니즘을 유심히 살펴보니 서비스의 종류나 국적과 무관하게 관통하는 하나의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성공한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공통적인 성장 공식을 세 가지 단계로 도출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단계들을 발견하셨는지 들어보죠. 첫 번째 단계는 초기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폭발적인 유입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여든 고객에게 투명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해서 맹목적인 신뢰를 쌓고 실제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시기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고도화된 AI 개인화 추천 시스템과 커뮤니티 생태계를 결합해서 충성 고객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즉 리텐션을 극대화하는 단계로군요.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이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성공 요인은 바로 신뢰 구축,
그다음 관계 설계, 그리고 궁극적인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 단계적 순서입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순서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AI가 마케팅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 착각하죠. 하지만 AI는 단지 캠페인의 속도를 높이고 타겟팅의 정밀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효율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 결국 고객이 이 플랫폼에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맡겨도 좋다고 느끼게 만드는 전략, 보이지 않는 윤리적 기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영역은 온전히 인간 마케터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뜻이군요. 성공한 선도 기업들은 모두 눈앞의 트래픽보다 브랜드 자산을 축적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막대한 광고비 지출 없이도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덧 오늘 심층강의로 다룬 내용들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우리는 오늘 핀테크 마케팅을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모두 해부했습니다. 비용 낭비와 데이터 단절을 막아주는 마케팅 툴킷의 네 가지 축부터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금융광고 규제의 무서운 함정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YG나 로빈후드 같은 선도 기업들이 증명해낸 세 가지 성장 단계 메커니즘까지 밀도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일회성 광고비 지출의 규모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브랜드와 데이터,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자산에 얼마나 깊이 있게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갈무리해볼까 합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자본력을 갖춘 모든 경쟁 핀테크 기업들이 여러분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의 최고급 AI 솔루션과 예측 알고리즘을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를 꾀하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의미죠. 기술의 격차가 완전히 사라진 그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브랜드가 수많은 선택지 중 단 하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복제 불가능한 인간적인 차별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마케팅의 본질 위에서 시청자 여러분만의 해답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